(21세기) 한국 해양 대륙 아우르는 융합 국가로 냉전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는 대륙으로의 출구가 봉쇄된 외로운 섬이다. 미소의 패권 경쟁이 초래한 남북 분단의 지속으로 한반도의 남쪽은 대륙과 격리됐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반도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해양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이 정도 성취력 가지고는 21세기 한반도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미흡하다. 우리는 시베리아 공간 같은 너른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극권 항해 노선이 새롭게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공히 세계 무역과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와 연결된 해상과 항공 등 두 개의 루트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키웠다. 이제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육로가 세계와 사통팔달로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아우르는 세계적 융합의 장소로 발돋움할 것이다. 필자는 2010년 6월 베링해협 평화포럼 시찰단 일원으로 영불터널, 일명 유로터널 시찰에 참가해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많은 교훈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총 연장 50.45km, 해저 구간 38km의 유로터널이 최초로 구상된 것은 1800년대 초였다. 그 후 오랜 세월 영국 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유럽 대륙과 섬나라 영국 간의 인적물적 이동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양국의 합의에 의해 전격 건설될 수 있었다. 유로터널 건설에 따른 영향은 의외로 다양했다. 터널 이외의 교통시설에 미친 영향만 해도 대도시 런던과 연결되는 기존의 철도와 도로들이 이전에 비해 고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수송 효율이 높아졌다. 유로터널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매년 약 300만 대의 승용차가 이동하고 있으니 엄청난 교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유로터널 입출구 주변 도시의 인구도 증가했으며 특히 동유럽 쪽 인구의 정착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유로터널 개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런던을 포함하여 광역적인 측면에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공의 민주주의의 세계적 모델이며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선두그룹이다. 영불 양국이 바다로 인해 떨어져 있는 육지를 좀 더 일찍이 터널로 연결했더라면 이동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양국이 더 크게 발전했으리라는 추측도 해본다. 세계화는 국가 간 국경의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국제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무엇보다 영국이 유럽 대륙과 분리되어 고립을 통해 대륙을 조정하는 과거의 역할로부터 대륙과 연결되어 협력을 통해 유럽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금의 역할로 바뀐 역사적 사실이 예사롭지 않다. 21세기는 글로벌 통합의 시대이자 새로운 발상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20세기 중 동서양 문명의 융합으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해양국가로서의 성공과 더불어 대륙국가로 진입한다면 미일 중로 등 주변 4강과 비견되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것이 한일 해저 터널과 베링 해협 터널 건설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촉진할 것이며 한반도를 근원으로부터 탈바꿈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베링해협 터널은 시베리아 개발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시베리아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처녀지로 자원의 보고이자 과학과 예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21세기에는 시베리아 지역의 잠재력이 반드시 발현될 것이다. 향후 한일 해저 터널 개통으로 한일 경제가 통합되고 한미러의 협력을 통한 베링해협 터널 개통이 실현되는 날,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이 도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꿈의 결실은 실행하는 자의 몫이다.